어느 날, 한 여인이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안정된 직장도, 매달 들어오는 월급도, 10년 동안 쌓아온 경력도. 주변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제정신이야? 라고. 그런데 지금 그 여인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 미소 옆에는 24마리의 개들이 있습니다. 하트 머리띠를 하고 노란 버스 창가에 나란히 앉아서.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귀여운 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진짜 자신의 삶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시작에는 한 마리의 다친 개가 있었습니다. 만약 당신이라면 퇴근길에 눈앞에서 개 한 마리가 트럭에 치이는 걸 보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지나치실 수 있으셨겠습니까? 미국 위스콘신주 그린베이에서 북쪽으로 약 50km. 오콘토라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사계절 내내 조용하고 이웃집 불빛이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는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 호프 멜버그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30대 후반,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 없는 삶이었습니다. 연방 정부 공무원, 안정된 직장, 사람들을 관리하는 관리자 직책. 누군가는 부러워할 만한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호프는 알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가슴 한켠에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공허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직장에서는 웃었지만 그 웃음이 얼마나 힘들게 만들어진 것인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감정을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겉으로는 멀쩡한데 안에서는 뭔가 조금씩 달아가는 느낌.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 느낌. 호프가 바로 그랬습니다. 9년 동안 그 감정을 안고 출근하고 또 퇴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호프는 퇴근 후 습관처럼 개주를 들었습니다. 자신의 두 반려견 다치와 테디. 이 두 녀석만큼은 아무 말 없이도 호프의 마음을 알아주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산책을 시작하면 이상하게도 가슴이 조금 트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발소리, 바람소리, 다치와 테디의 발걸음 소리. 그 작은 소리들이 호프에게는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걷다 보면 머릿속이 조금 조용해졌어요. 나중에 호프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산책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이웃집 개도 함께, 어느 날은 사촌집 개도 함께. 호프는 그 시간이 좋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판단이 없는,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시간.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내 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쉽지 않은 결심이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개 산책 서비스를 한다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어떨지 안 봐도 뻔했습니다. 하지만 호프는 천천히 조용히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을 무렵 운명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호프가 집 앞 도로를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굉음이 들렸습니다. 트럭 한 대가 골목에서 빠르게 빠져나왔고
그 앞에 개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호프는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충격음과 함께 개가 도로 위에 쓰러졌습니다. 발걸음이 저절로 뛰어갔습니다. 개는 숨을 쉬고 있었지만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다리가 이상한 방향으로 꺾여 있었고 눈은 공포로 가득했습니다. 호프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얼마 전 이 동네로 이사 온 이웃이 허둥지둥 달려나왔습니다. 자신의 개가 사고를 당했다는 걸 알고 그 여인의 얼굴은 눈물로 가득했습니다. 제가 모실게요. 지금 당장 동물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호프는 자신의 차 키를 이미 꺼내 들고 있었습니다. 응급 동물병원까지 달리는 차 안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더 무서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호프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자신이 꿈꾸는 개 돌봄 사업 이야기. 혹시 이 아이가 회복되면 제 첫 번째 손님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이웃 여인은 눈물을 닦으며 작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호프에게는 작은 빛처럼 느껴졌습니다. 개의 이름은 제플린이었습니다. 그날 밤 제플린은 중환자실에 들어갔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나흘이 지났습니다. 호프는 매일 병원에 전화했습니다. 오늘 상태는요? 먹을 수 있나요? 좀 나아졌나요? 호프 자신도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플린이 살아야 한다고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리고 나흘째 밤 전화가 왔습니다. 제플린이 고비를 넘겼다고. 호프는 수화기를 잡은 채 한참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오는 이유가 기뻐서인지 안도해서인지 아니면 오랫동안 참아왔던 무언가가 터져나오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몇 주 후 이웃 여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플린이 다 나았어요. 그리고 아직 그 제안이 유효한가요? 호프는 그 전화를 받는 순간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만 망설이기로. 그리고 연방정부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제플린은 K9 콘보이의 첫 번째 공식 손님이 되었습니다. K9 콘보이. 군용 차량 행렬을 뜻하는 콘보이라는 단어에 개를 뜻하는 K9을 붙였습니다. 호프는 부모님 집 땅 3에이커, 우리나라로 치면 약 3,600평의 개인 도그 파크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SUV 한 대로 개들을 데리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늘었습니다. 또 늘었습니다. 차가 너무 좁아졌습니다. 그래서 호프는 버스를 샀습니다. 낡은 학교 버스였습니다. 그 버스를 개들을 위한 공간으로 직접 개조했습니다. 창가 자리마다 좌석 벨트를 달았습니다. 개 한 마리 한 마리 모두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그 버스가 마을을 달립니다. 창문 밖으로 귀를 내밀고 싶어 하는 개들, 옆 친구와 장난치는 개들, 이미 꾸벅꾸벅 조는 개들. 그 풍경이 소셜미디어에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반응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틱톡에서만 17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버스를 보러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를 앞두고 호프는 특별한 사진을 찍기로 했습니다. 24마리 개들 모두에게 하트 머리띠를 씌우는 것이었습니다.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이었습니다.
개 한 마리도 씌우기 어려운 게 머리띠인데 24마리를. 호프의 방법은 이랬습니다. 허리 파우치에 간식을 잔뜩 넣었습니다. 버스 통로를 천천히 걸어가며 한 마리에게 머리띠를 씌우고 간식 하나, 다음 마리에게 머리띠를 씌우고 간식 하나. 그러다 보면 개들이 서로를 보기 시작합니다. 쟤도 하고 있네. 나도 하면 간식 주는 건가? 호프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개들이 서로를 보면서 다들 하고 있으니까 나도 할게요 하는 눈빛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찍힌 사진 한 장이 인터넷을 달궜습니다. 노란 버스 안 줄지어 앉은 개들, 저마다 하트 머리띠를 하고 카메라를 바라보는 그 사진을 본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이 버스가 마법의 버스 같아요 라고. 실제로 반려견 주인들도 놀랐습니다. 집에서는 절대 말을 안 듣는데 그 버스에서는 다 해요. 호프의 대답은 단순했습니다. 루틴이에요. 매일 똑같이, 똑같은 순서로, 똑같은 말로. 개들은 반복을 통해 안심해요. 내가 어떤 상황인지 알 때 비로소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 말이 저는 가슴에 깊이 남았습니다. 개들은 반복 속에서 안심한다. 내가 어떤 상황인지 알 때 비로소 마음을 연다. 어쩌면 사람도 그런 것 아닐까요? 우리도 누군가가 매일 같은 자리에서 같은 목소리로 반겨줄 때 비로소 마음을 열게 되는 것 아닐까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삶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은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증명되어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우울감이 현저히 낮고 신체 활동량도 높다고 합니다. 특히 개는 매일 산책이라는 루틴을 만들어줍니다. 그 루틴이 조용히 무너지려는 하루를 붙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혼자 사는 노인 가정에서 반려동물이 단순한 동물이 아닌 말 없는 동반자가 된다는 이야기를 저는 수없이 들었습니다. 밥을 챙겨야 하는 존재가 생기면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가 생깁니다. 부르면 달려오는 존재가 있으면 집이 조금 덜 쓸쓸해집니다. 만약 지금 반려동물을 고려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동물보호소를 먼저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국 각 시군구에 유기동물 보호소가 있으며 동물보호관리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입양 가능한 동물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보호소에는 이미 기본 훈련이 된 차분한 성견들도 많습니다. 어린 강아지보다 성인 반려견이 오히려 노년의 생활 리듬에 더 잘 맞는 경우도 많습니다. 나이가 있는데 입양할 수 있을까요?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께 보호소에서도 봉사단체에서도 나이를 이유로 문을 닫는 곳은 없습니다. 오히려 조용하고 안정된 가정을 필요로 하는 동물에게 조용하고 안정된 어른의 집이 가장 이상적인 환경이 되기도 합니다. 늦은 나이란 없습니다. 새로운 동반자를 만나기에 인생의 어떤 계절도 이르거나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호프 멜버그처럼 자신이 진짜 행복한 일이 무엇인지 아직 모르고 계신 분들께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호프는 10년을 다닌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그 나이에
후회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에 개들이 저를 맞이하는 방식, 그 느낌을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직함도, 그 어떤 월급도 그 감정을 대신할 수 없었어요. 오늘도 오콘토의 작은 마을 어딘가에서 노란 버스 한 대가 달리고 있을 겁니다. 창밖으로 귀를 내밀고 바람 냄새를 맡는 개들을 태우고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길로 그 버스 안에는 제플린도 있을 겁니다. 트럭에 치였던 그게 살아남아서 지금은 매일 버스를 타고 친구들과 달리는 그게 어쩌면 그날 호프가 그냥 지나쳤다면 이 이야기는 없었을 겁니다. 제플린도 케이구 콘보이도 170만 명의 미소도 그냥 지나치지 않았던 그 한순간이 이 모든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혹시 바쁘게 지나치고 싶었던 순간이 있었습니까? 혹시 포기하고 싶었던 꿈이 마음 한켠에 조용히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제플린은 회복했습니다. 호프는 자신의 삶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버스는 달립니다. 사랑을 싣고 이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의 마음 어딘가에 조금이라도 닿으셨다면 좋아요 하나가 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억지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더 많은 분들께 전하고 싶어서 드리는 부탁입니다. 구독 버튼 옆 작은 알림 설정 하나면 다음 이야기가 올라올 때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어떤 기적이 기다리고 있을지 저도 이미 설레고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따뜻한 저녁 되세요.